납득이 안 간다. 무난하다. 홍명보호 26위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26명의 국가대표 명단 납득이 되십니까? 또는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또는 이거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결국 이 많은 선수들을 홍명보 감독이 뽑게 됐고 그 안에는 의리축구라는 미명하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이 바로 울산의 김판곤 감독이었죠. 의리축구 5명밖에 뽑히지 않았는데 라고 말을 했던 거. 근데 여기에 약간 곡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김판곤 감독에 대해서 야, 뭐 홍명보 편이냐, 축구협회의 끈앞풀이냐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정말 중립적으로 봤을 때 김판곤 감독의 마음은 오히려 5명보다 더 많이 뽑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김판곤 감독이 울산 대표팀을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맡고 있는 팀의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많이 나가게 된다면 감독의 입장으로서는 더욱더 환영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즌 중이라면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단 몇 년간 자신이 메가폰을 잡고 있는 이상 감독으로서 자신 팀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많이 간다라는 것 자체가 감독 입장에서는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5명밖에 안 뽑혔어. 더 많이 갔어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김판곤 감독이 비판받는 이유는 홍명보 감독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애당초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이 됐다면 김판곤 감독의 저 발언이 비판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바라봐야 한다. 자, 이 와중에 26명의 명단 중 가장 빛나는 이름들이죠. 손흥민, 이강인. 자, 이 두 선수 연속골을 넣고 홍명보호에 합류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팀의 소집을 앞두고서 득점포 조준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명보호 첫 소집 마지막 소속팀 경기에서 득점포를 노린다. 첫 소집 훈련이 바로 4달 2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각각 경기가 남아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토트넘의 경기 시간은 4달 1일 밤 9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의 지금 이 득점이 터지는 이 경기가 많은 분들에게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 역시 3경기 연속골에 도전을 하면서 다음 달 2일 새벽 3시 45분에 또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 선수가 신나게 연속 득점을 하고서 국가대표로 결국 합류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가 사실 좀 부상을 입었지 않았냐 이러한 말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해외파 선수들이 전부 다 홍명보호에 돌아올 것으로 바라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잘 보셔야 하는 것이 제가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 결국 국회에 출석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4달 24일 날 현안 질의 예정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정몽규 협회장의 모습을 보면 고개가 참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정몽규 협회장이 이때까지 문제가 있어서 사과를 하고 입장 표명을 하고 해명을 했던 것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정몽규 회장이 4선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간 축구협회장을 한 만큼 그 사이에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견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4선까지 할 것이 아니라 협회장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다시피 대통령도 재선, 재임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협회장들은 이상하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2선째죠. 이제 3선에 도전하고 정몽규 협회장은 4선에 도전을 하고 있으니 그 사이에 생긴 문제점들이 꼭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 정몽규, 홍명보 두 사람의 각
특별했던 인연은요, 4년 전 협회 회장직을 제안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서 더욱더 논란이 커진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알다시피 감독직 선임 과정 등의 논란이 많았을 때 이거 정몽규 협회장이 홍명보 감독에게 협회 회장직 맡아라라고 이야기했던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에서 사실로 밝혀지게 됐었죠. 물론 홍명보 감독이 그 당시 때 자신은 그 자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마다를 했지만 이게 사실 뭐 고려대 카르텔부터 해가지고 뭐 많지 않습니까? 제가 다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내부적인 의리축구, 학연, 지연, 혈연 이것이 이 특히나 체육계에 만연하다. 안 그래도 정치계에 이런 문제점이 많다라는 비판이 많은 와중에 이 체육계가 정치계처럼 흘러가면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지금 체육회를 다 해먹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은 누리꾼들이 쏟아내고 있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실상은 어땠습니까? 결국 홍명보 감독은요, 팬 여러분께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당시 때 정몽규 회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죠. 홍명보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취임 기자회견에서 축하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90도로 머리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몽규 협회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프로축구 K리그 팬들의 마음을 저버린 것에 대해 한없는 미안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한 번의 고개 숙임으로 많은 축구 팬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몽규 협회장은 그 이후에도 뭐 별다른 발언 없이 그냥 대충대충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그 와중에 결국 홍명보 감독의 첫 번째 예선전 경기 일정까지 확정이 되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태를 보고 있자면 정몽규 회장이 도대체 한 게 무엇인가? 이미 이 당시 때도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었죠. 이쯤 되면 공식 사과하고 물러나야 할 판이다. 이거 정몽규 협회장 이렇게 지금 계속하여 협회장직에 있는 것 자체가 축구계에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2024년 2월 달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교체가 확정이 되면서 정몽규 회장이 직접 머리 숙여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조석기 새 감독을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황당한 게 모양새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황당한 것이 클린스만 감독 교체가 확정이 되면서 많은 축구 팬들과 국민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 협회장이 새롭게 뽑은 감독이 하필이면 홍명보 감독이 되었고 새롭게 뽑힌 감독도 협회장처럼 머리를 숙여서 사과만 하고 있는 모습. 실상 무언가가 해결되거나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 감독이나 협회장이나 똑같이 머리를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무능함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2022년도에도요. 이 정몽규 회장은요, 당시 이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사퇴한 정몽규 회장이었지만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사고로 인해서 당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지만 이제 와서 뭔 소용이냐, 나가라! 이 가족들의 항의가 당시 현장에서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세히 보니까 이 정몽규 회장은 뭐 현대산업개발 회장직 때도 그렇고 축구협회장 때도 그렇고 노상 사과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이건 능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뭔가 고개 숙여 사과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 당시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게 발표가 됐었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감독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 소환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박주호 선수도 함께 소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초 발표가 됐던 건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총괄이사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는데 여기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주호 전력강화위원까지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박주호 전력강화위원과 홍명보 감독, 정몽규 회장, 이임생 이사.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글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분위기가 좀 전달되지 않을까요? 축구협회에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했었던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 전 선수죠. 그런데 뭐 사실 축구협회에선 고소를 하겠네 뭐네 했는데 결국에는 조용히 덮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증인으로까지 국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지금 대한축구협회도 사실상 배드민턴협회 못지않게 굉장히 풍전등화, 사면초가의 입장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또 문제점이 지적을 받고 있어요. 여행 금지 직전에 놓인 국가에서 경기를 한다니 우리 태극전사들 과연 괜찮을까? 자, 예선 경기 이외에도 11월 20일 날 팔레스타인 원정 경기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중립 지역에서 경기가 열릴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다라는 겁니다. 홈 경기를 승인했다고 해요. 문제는 그 지역이 출국 권고 지역으로 못 박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내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면 너무나 좀 보안적으로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영표 선수가 또 한 번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경고를 날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젠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팔레스타인의 변화된 경기에 주목해야 하며 한국팀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던 팀이 아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강팀이라도 된 것처럼 굉장히 거세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의 경기를 직접 관전하고 나서 깜짝 놀랐다. 새로운 팀 컬러를 가지고 나왔다. 대부분 아시아 팀들은 선수비의 후 역습 전술을 사용하지만 팔레스타인은 달랐다.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로 아시아 강호들에게 맞섰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팔레스타인이 약팀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홍명보 감독이 만에 하나 이 팔레스타인 전에서 패배를 한다. 와, 그 후폭풍 뒷감당 아마 상상을 초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실 군대와 같은 기강이 있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올 정도로 이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에 대한 군기는 엄청 났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깔끔한 수트에 구두, 맞무리로 넥타이까지 한 축구 대표팀들이 어색한 발걸음으로 옮겼는데 11년 전 지휘봉을 잡았던 홍명보 감독 불호령에 180도 달라진 소집 풍경이었다라는 겁니다. 2013년 당시 티셔츠를 입고 오고 모자 쓰고 들어오고 어떤 선수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들어오고 그런 모습이 자신의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 때문에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당시에 뭐 알다시피 수트 차림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YTN에서도 이 장면을 딱 보여줬네요. 야,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단들이 수트 차림으로 들어오는 모습들, 그리고 이 장면, 이게 팀이냐? 이게 팀이냐? 전부 다 넘어지면 이게 팀이야 라고 소리치던 이 홍명보 감독의 이 장면, 이게 얼마나 유명했으면은 지금 YTN에서도 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언론사에서 하고 많은 홍명보 감독의 정말 뭐 좋은 기록들, 좋은 모습들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홍명보 감독이 군기를 잡는 모습들을 모아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유 있는 카리스마가 K리그 2연패라는 성적으로 한번 증명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문화도 있어야 하고 정신도 있어야 하고 정체성도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정말로 강한 팀이 된다라고 했는데 손에 꼽을 정도에 된 유럽파 선수가 어느새 다수가 되었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선수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Z세대에게 홍명보 감독에게는 과연 어떤 지도력이 있겠느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난리가 나버렸죠. 손흥민, 이강인까지 뛰는 경기인데 좌석은 여전히 널널하다. 불나있는 축구 팬들 탓이냐. 내용을 보면요.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뛰는 우리 축구 대표팀의 경기는 늘 관중이 꽉꽉 들어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예약이 시작되면 하루나 이틀 만에 매진이 됐는데 문제는 이번 팔레스타인전 9월 5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홍명보호의 첫 데뷔 경기죠. 예약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여전히 3,000석이 넘게 남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러한 말이 눈에 보입니다. 축구협회가 일부 좌석의 표값을 기습적으로 1, 2만원 인상하게 된 것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논란이 아직 말끔하게 정리되지가 않은 것도 이렇게 표가 팔리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홍명보호 의리축구 논란도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울산팀의 메가폰을 잡고 있는 김판곤 감독이 여기에 반박 의견을 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번 울산 출신의 팀이 무려 10명 가까이 되는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 명단에 7을 떨었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정작 현직 울산팀을 맡고 있는 김판곤 감독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5명밖에 안 뽑혔는데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명보 감독이 지난 26일 발표한 국가대표팀 명단에는 울산 소속의 선수 5명, 주민규, 김영권, 조현우, 정우영, 이명재가 이름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5명 선수, 설영우 선수까지 울산에 거쳐 외국팀에 뛰는 선수들까지 해서 울산 출신으로 묵히는 인원이 10명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울산팀은 10명이 아니라는 거죠. 글쎄요, 그 주장이 맞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김판곤 감독은요, 실제로 말을 했습니다. 5명밖에 안 뽑힌 것 같다. 몇 명 더 가야 하는 선수가 있다. 우리 선수들이 더 뽑혔어야 한다. 나는 선수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계속 울산에만 있으면 힘드니까 대표팀으로 가서 배우고 성장하고 새롭게 기분 전환도 하여 다시 시작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판곤 감독이 저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현직 울산팀 선수가 5명이 갔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죠. 어찌됐건 홍명보 감독과 인연이 있었던 선수 5명을 추가하여 10명 정도가 국가대표팀의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의리축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이 합리적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등장하는 경기임에도 이번 경기에 매진이 되지 않는 이 현상은 가히 충격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김민재, 이강인 이런 쟁쟁한 선수들이 이미 명단에 뽑혔습니다만 이번 팔레스타인전에서는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살펴보기 이전에 자, 이번 축구협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선수들을 위해서 초대형 전세기를 동원할 것이다. 그런데 예리한 몇 분이 저 전세기 협회 임원들이 써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왜냐면 오는 10월 10일 요르단 암만에서 3차전을 하는데 10월 16일 한국에서 이라크와 4차전을 치를 것이가 이 요르단에서 한국으로 대표팀이 넘어올 때 전세기 지원을 축구협회가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면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맞을까요? 전세기로는 초대형 기종으로 전보 비행기라고 불리우는 A380 기종이 유력하다라고 알려졌는데 총 495명이 탑승 가능한 해당 비행기가 요르단으로 향할 때는 축구협회 임직원, 관계사, 후원사, 언론, 팬 등이 좌석을 채울 예정이고 요르단에서 이들이 대표팀을 위한 응원전에 나선 뒤 선수들과 함께 귀국할 것이다 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보도에 대해 축구협회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선수들만을 위한 전용기가 아니잖아요. 관계사, 후원사, 언론, 팬, 축구협회 임직원들
뻔히 이 전세기를 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전세기까지 탔던 국가대표팀이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축구에 관심이 많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전세기까지 후원한다? 그러니 많은 곳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이렇게까지 협회에서 몰아주기를 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또 비판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축구협회의 예산 집행 내역 공개, 사실 공개하라는 의원실의 요구에도 한 장짜리 손익계산서를 제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구협회는 정관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냐라는 의원실의 추가 요구에도 경영 중요 정보의 개인정보, 감사 결과, 각종 계약 사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양궁협회는 94장이나 달하는 예산 내역서를 보내줬는데 축구협회는 얼마나 대단한 민감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한 장짜리로 끝이 냈을까요? 이거 보고도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정말 축구협회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배드민턴 협회에 비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이구나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강인, 김민재 두 선수는 왜 지금 빠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느냐? 김민재 선수가 A매치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 수비수로 활약하던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죠. 알다시피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김민재 선수가 사실상 부상 때문에 굉장히 경기를 뛰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 대표팀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A매치 2연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김민재 없는 수비수는 상상이 안 된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민재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김민재가 출전 못하면 홍명보가 대신 뛰자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김민재 선수만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또 쏟아졌습니다. 손가락 부상, 테이핑을 했다. 팬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 몸 상태이다. 파리 생제르맹 이 SNS에는 동료 선수들과 훈련 중인 이강인의 모습이 올라왔다. 환하게 웃고 있지만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쥐고 있다. 오른손 4번째, 5번째 손가락에는 테이핑이 둘러져 있어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팬들은 탈골까지 우려하고 있다. 팬들은 손을 왜 다쳤을까라고 하는데 이 사진이 있었던 인스타 SNS 링크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글쎄요, 뭐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보여가지고 그렇게 삭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가 손가락에 테이핑을 한 모습이 언론사에 포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강인,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만약 9월 5일에 있을 팔레스타인전에서 빠지게 된다면 이거 굉장한 타격이 된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이번 경기는 안 그래도 지금 매진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심각한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와중에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 국회 증인 소환 예정이 거의 확실시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출석하여 뭐합니까? 현안 질의, 바로 정몽규 협회장, 홍명보 감독에 대한 각종 비리, 폭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캐물을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축구협회 측에다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서도 증인으로서 이 세 사람을 호출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거짓 증언을 했다거나 나아가서 결정적인 증거가 밝혀질 경우 두 사람의 자동 사퇴는요, 불을 보듯 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정말 이르면 아마 요번 9월 5일에 있을 경기를 제외하고 그 다음 경기가 있기 전까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요
현안 질의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작 본인이 뽑은 선수들의 명단을 보니 26명 중에 10명이 의리축구 의혹을 받고 있다. 야, 이거 참 왜 이렇게 뽑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결국 벤투 감독은 옳았고 홍명보는 틀렸다. 지나친 의리축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좀 봤더니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면 늘 개인의 기준에 따라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나 최근까지의 흐름, 현재 대표팀 상황을 보자면 지나치고 억지스럽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번 명단, 선수들의 명단을 보고 의리축구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이 지난 7월까지 지휘봉을 잡았던 울산 소속 선수들에게보다 후한 점수를 주어서 대표팀을 불러들였다라는 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자는 이러한 말을 해요. 사실 울산 선수들이 대표팀의 부름을 받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울산팀 자체의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결국 울산팀에서 많은 선수들이 오게 됐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쭉쭉쭉 쏟아내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오히려 이 기자는요,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수뇌부의 수준 이하의 행정 능력은 비판받기 충분하지만 억지스러운 의리 논란에 특정 선수의 이름을 올리며 깎아내리는 것은 과하고 지나쳐 보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홍명보 감독이 뽑은 26명 중 10명이 울산팀 소속이라는 것이 정말 억지라고 봐야 할까요? 억지 의리 축구라고 비판받아야 된다. 비판받고 있다. 과연 무엇이 맞겠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손흥민, 이강인, 설영우, 김민재 이름 대면 다 아는 정말 쟁쟁한 슈퍼스타들, 해외파 선수들이 전부 다 대거 지금 이번 대표팀에 선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엄청난 선수들이 대표팀에 선발이 되었음에도 지금 사실상 다음에 있을 예선전 휘청휘청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단독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드디어 국회에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이 나온다. 다음 달 24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가 국회에 출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요, 다음 달 전체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하고 24일 현안 질의에 소환하여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캐물을 예정이다. 쉽게 말해서 협회장, 이사, 감독 다 불러가지고 너네 이거 감독 어떻게 뽑았냐? 명명백백하게 설명해라. 이거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9월에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추석 이후로 날짜를 정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문채민은요, 협회 수뇌부와 갈등을 겪은 뒤 자진 사퇴를 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고, 다만 그 위원장 스스로가 불출석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요, 홍명보 신임 국가대표팀 감독이 발탁된 이후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불거졌고 이미 지난달부터 축구협회 감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다음 달 중순에 종료된다라는 거죠. 9월달 중순이면 종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정몽규 협회장 왜 불려오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4선. 이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된다. 4선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말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몽규, 홍명보 두 사람을 드디어 국회에 소환한다라는 대형 소식에 많은 축구 팬분들이 그야말로 들고 일어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댓글창이 폭발했다라고 해요. 실제로 폭발했나 볼까요? 일단 61개 정도의 댓글창이 단독 기사에 지금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고려대 카르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문제가 크다라는 말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커뮤니티에 축구 팬들에 대한 이 많은 의견들이 쭉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문체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쩌다가 체육회가 괴물이 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저는 축구회장, 연임, 사면임 그런 문제는 정관을 고치겠다고 하여 불허를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체육회까지 정리를 해 나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인촌 장관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낡은 관행과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고 정치 조직화되어 있는 체육회다. 어쩌다가 체육회가 이렇게 괴물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민주당 의원이 장관님이 모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자 제가 그걸 인지하고 연초부터 계속 올바르게 시정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다. 체육회에 말만 나오면 수없이 많은 기관, 종교단체, 여기저기에서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내가 체육회를 혼내자라는 게 아니다. 올바르게 하자라는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정몽규 협회장 3선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홍명보 감독, 이 정몽규 협회장과 함께 국회에 불려가서 이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을 직접 브리핑을 해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두 사람 정말 사퇴해야 될 가능성 너무너무나 높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와중에 홍명보호 첫 경기 관중석이 텅텅 비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급기야 예매까지 취소해버리겠다. 그래도 90%가 팔렸지 않냐? 축구 팬들이 싸늘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내용을 쭉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번 관중은요, 약 6만 명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6천석, 약 10%의 좌석이 팔리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이 이후에 지금 매진 행렬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자, 그거 좀 설명드리기 이전에 5일째가 됐는데도 예매율이 저조했다. 누리꾼들은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를 비판하며 보이콧의 입장을 내놨고 몇몇 누리꾼들은 그래도 좌석의 90%가 찬 게 아니냐라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악화된 여론에 이미 티켓을 예매했던 축구팬들은 티켓 취소하고 왔다. 보이콧 입장에 힘을 실으면서 티켓 취소하자라는 취소 운동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부터 기습 인상된 티켓 가격도 원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대한축구협회는요, 코로나 이후에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판단하에 뒤늦게 티켓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했습니다. 붉은 악마 응원단에도 이미 사전 협조를 구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붉은 악마 측과 협의했다라는 축구협회 입장과는 달리 정작 붉은 악마는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일방적 통보였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 문제가 된 게 바로 레드석입니다. 66%나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여기 보면 3월 태국전, 6월 중국전 당시 35,000원이었던 응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드석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 자리를 5만원, 15,000원을 확 인상시켜 버린 겁니다. 사실 이 축구팬들 사이에서는요, 이 자리가 인상된 이유가 클린스만 전 감독의 위약금을 물어주기 위한 돈 때문에 이 레드석 간격을 인상한 게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축구협회는요, AFC 주간 경기다, 월드컵 최종 예선이. 그래서 AFC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궤변인 것이 취재 결과 AFC에 관련 규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AFC 규정 때문에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했는데 AFC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응원석과 원정석은 이거 상업적 제휴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금액을 올리기는커녕 낮춰도 모자랄 판이다라는 겁니다. 벌써 거짓말을 2번이나 했죠. 붉은 악마가 와서 응원할 자리의 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놓고서는 협의가 됐다라고 했는데 붉은 악마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일방적 반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붉은 악마의 응원석으로 불리우는 레드석은요, 매진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매를 다 해준
응원팀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노 매진, 전체 매진이 안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600석이나 남아있는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당초 6,000석이 남아있었는데 3,600석이 남아있습니다. 앞선 월드컵 2차 예선 홈경기는요. 이거 티켓 올리자마자 이틀 만에 전량 매진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일이 지났음에도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3,600석이 남아있다는 건 앞에 말씀드렸던 이미 티켓을 구매한 분들도 티켓 취소 행렬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축구협회는요. 초대형 전세기까지 동원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홍명보호의 귀국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마련했다. 초대형 전세기까지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가대표팀이 해외 경기를 하고 오면은 귀국할 때 편안하게 오게끔 전세기를 동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찬반 여론이 좀 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돈을 쓰냐라는 말도 있고 잘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중요한 건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서 강유정 의원은요. 양궁협회와 축구협회의 이 예결산 서류가 한쪽은 94쪽을 제출했고 나머지는 한쪽을 제출했다. 와,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거의 동일한 경영 공시의 정관을 두고 있는 양궁협회와 축구협회인데 이 예산에 대한 공개 수준의 차이가 94배입니다. 94배. 94쪽을 낸 양궁협회랑 축구협회의 한 장짜리 손익계산서 이외에는 민감한 정보라면서 공개를 거부한 축구협회라는 겁니다.